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톡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스프링 캠프 마무리하고 시범 경기에 벌써 돌입했네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타구단들은 좀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부상 소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아 타이거즈는 모두 건강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다행이에요. 목요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금요일에 가벼운 훈련으로 몸을 풀고 부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 미국 어바인 1차 스프링 캠프에서 일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 캠프로 전환을 하면서 투수 장재혁, 홍원빈, 외야수 고종욱, 김호령 선수 합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시범 경기에 돌입하면서도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외야수 박재현, 정혜원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요. 박재현 선수는 2023년 신인이고 네. 박재현 선수는 올해 신인이고 정혜원 선수는 2023년 신인입니다. 네. 굉장히 젊고 유명한 자원들인데요. 이 선수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10경기인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본인들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네. 그제와 어제 롯데 자이언츠와 맞대결 치렀죠. 시범 경기 첫 턴을 소화를 했고요. 예. 결과는 1무 1패였습니다. 그저께 3대4로 제역전패를 했는데요. 어제는 0대0으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연습 경기와 마찬가지로 시범 경기에서도 승패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하셨죠? 예. 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선발 마운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저께 아담 올러, 김도현 선수가 등판을 했고 어제는 윤영철, 황동화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이 4명의 선수가 총 11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실점이 단 2점이었습니다. 일단 외인 원투펀치를 책임져야 될 아담 올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담 올러 선수가 3이닝을 51구로 소화를 했고 한 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사사구 없이 안타만 4개를 허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윤영철 선수 선발로는 낙점이 된 상태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이닝 동안 2피안타 1본넷만 내주면서 무실점으로 위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선발 경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김도현, 황동화 선수가 2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도현 선수가 나승엽 선수에게 솔로포를 한 방 맞기는 했습니다만 3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고요. 황동화 선수는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연습 경기에 이어서 시범 경기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필승조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네, 마무리 투수로는 정혜영, 그리고 필승조 한 자리에는 조상우 선수가 낙점이 된 상황인데요. 불펜을 운영하는 데는 필승조가 4-5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2자리에서 3자리를 두고 경쟁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난 시즌에 필승조를 책임졌던 곽도규, 전상현 선수가 여전히 전력에 있고요. 김기훈, 김대유, 이준영, 임기영, 최지민 선수도 한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님께서 롯데를 상대로는 조상우, 최지민, 김대유, 이준영, 전상현, 정혜영 선수를 점검을 했는데요. 조상우 선수가 1이닝 동안 2피안타 1볼넷으로 2실점 내주고 패전 투수가 되면서 아직은 컨디션 조절이 조금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최지민, 이준영, 전상현, 정혜영 선수는 나란히 1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김대유 선수도 0.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연습 경기에서의 좋은 흐름을 시범 경기까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수들도 중요하지만 타자들도 전력 구성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이범호 감독에게 2가지 정도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세터 그리고 클린업 트리오를 새로 꾸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1번 타자로는 박찬호, 3번 타자로는 김도영 선수가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찬호, 김도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타순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굳이 손해될 필요는 없거든요. 2번 타자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소크라테스 브리토, 김선빈, 최원준 선수가 소화를 했는데 일단 외국인 타자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김선빈, 최원준 선수가 상황에 맞춰서 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브리토 선수를 대신해서 패트릭 위즈덤 선수와 계약을 했잖아요. 예. 이 선수 덕분에 지각 변동이 조금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패트릭 위즈덤 선수가 워낙 장타력이 좋기 때문에 4번 타자로 고정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예. 일단 김도영, 나성범,
패트릭 위즈덤, 최영우 선수를 라인업으로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3번부터 6번까지 패트릭 위즈덤 선수를 5번으로 기용을 하게 되면 타선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이기 때문에 네. 상대 투수들에게는 좀 부담을 줄 수 있겠고요. 그렇겠어요.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렇게 좀 원포인트 기용이 되기도 하는데 상대 벤치의 불펜 기용에도 좀 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 선수는 모두 첫 안타를 신고를 했는데 패트릭 위즈덤 선수는 2경기에서 안타가 없었습니다. 예. 6타수 무안타, 특히 삼진 3개를 당했는데 이 선수가 거포형이잖아요. 네. 결과에 관계없이 좀 적극적으로 스윙해보면서 국내 투수들을 차근차근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중계 화면 보고 놀랐는데요. 시범 경기였는데도 관중이 10,000원이에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이 사직야구장의 시범 경기에서는 17,894석 규모로 운영이 되는데 예. 그저께 17,352명이 들어찼고요. 예. 어제는 아예 매진이 됐습니다. 물 좀 마시세요. 네.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가 125만, KBO 리그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었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예, 티켓 전쟁도 정말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사직야구장에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예. 열기를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저께 개인 일정 때문에 오전 일찍 좀 경기도에 올라가야 돼서 버스 타러 터미널에 갔는데 예. 이 기아 타이거즈 의류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부산에서 오후 1시 경기다 보니까 아마 새벽같이 일어나서 첫 차로 시범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플로 조회를 해보니까 부산 가는 버스가 오전에 3대가 아예 매진이더라고요. 이 정말 대단한 팬심이 아닌가 싶고요. 이범호 감독도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시범 경기인데 이렇게 꽉 채워줄 줄을 몰랐다. 정말 감사하고 꼭 시즌 들어가서 보답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 선수들도 힘이 더 나겠어요. 오늘은 NC 다이노스와 경기가 있었죠. 네,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겨간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예. 롯데자이언츠와 마찬가지로 오늘과 내일 NC 다이노스와 2연전을 소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3대6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앞선 2경기와는 라인업이 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 이게 주축 선수들이 대거 제외가 되면서 좀 백업 자원들을 두루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신인 박지현 선수였습니다. 예. 이 선수가 2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을 해서 예. 3타수 1안타, 2볼넷, 1도루, 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 이 굉장히 좋은 기록인데요. 예.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박지현 선수가 퓨처스리그 스프링 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콜업이 된 선수거든요. 예. 퓨처스 연습 경기 성적이 6경기에서 무려 5할 2푼 4리의 타율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근데 장타율 출루율을 보면 더 대단한데요. 장타율은 6할 1푼 9리, 출루율은 6할 5푼 5리에 이렇습니다. 이 시범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신인인데도 호타 준족, 이 선구안이면 선구안, 방망이면 방망이, 발이면 발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와. 팬들은 더 좋겠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아지니까. 네, 신인인데도 와. 정말 뛰어난 활약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갓 프로에 올라온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시범 경기에서 이렇게까지 사실 신인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 팬들의 기대감은 커질 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를 보러 이제 부산까지 가고 그런 모양입니다. 대단합니다. 축구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 광주 FC 아시아 무대 16강을 소화하고 있죠. 네, 홈앤더웨이로 치러지는 2024-2025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16강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미사키 공원 경기장에서 빗살고베와 1차전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0대2 패배였습니다. 올해 광주FC가 공중볼에서 굉장히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날 실점 2장면 모두 공중볼 상황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예. 먼저 전반 19분에 이대 하루야 선수의 헤더가 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는데 하필 이 공이 또 상대에게 향했습니다. 오사코유야 선수가 머리로 방향만 바꿔놓으면서 선제 실점을 했고요. 이어서 전반 28분에는 오사코유야 선수의 크로스를 이대 하루야 선수가 머리로 내리 찍었는데 이게 또 골대를 맞았는데
하필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실점을 하고 말았고요. 이 두 골 다 오사코 유야, 이대 하루야 선수의 합작품인데 우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머리로 실점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좀 이 부분을 잘 대비를 해서 2차전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예. 16강 2차전은 안방에서 열리죠. 네, 모레 오후 7시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빗셀 고베와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이 리그 스테이지와 16강 1차전 모두 0대2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광주FC 선수단이 복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최소한 2골이 필요합니다. 1차전과 2차전 스코어를 합산해서 결과를 따지기 때문인데요. 2점 차 승리를 하게 되면 연장전을 치러야 하고 3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8강 진출이 확정됩니다. 예. 반면에 1점 차 승리나 무승부, 패배는 탈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광주FC 선수단이 이번 경기에서는 많은 득점으로 팬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과 축구 팬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이 됐죠. 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우승 트로피가 광주를 찾습니다. 예. 오직 단 한 팀, 아시아 챔피언에게만 허락되는 정말 대단한 물건이거든요. 예. 이 아시아 축구연맹이 이번 대회부터 각 구단 연고지를 순회하면서 트로피를 전시하고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도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의 알라인FC를 시작으로 10곳을 순회했는데 광주FC는 11번째로 트로피를 맞이하게 됐고요. 예. 일단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울산 HDFC와 포항 스틸러스가 리그 스테이지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예. 올해는 오직 광주에서만 트로피를 만날 수가 있겠고요. 오. 이 명소 5곳에 전시가 된다고 하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 245, 양림역사문화마을, 광주 송정역 1913 송정역 시장에서 예. 내일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네, 예. 한 곳당 45분 가량 전시가 되고요. 예. 모레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 S석 전광판 아래의 광장에서 1시간 동안 또 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시아 무대 16강이 마무리되면 K리그 일정도 바로 이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천 상무FC와 예. 하나은행 K리그1 2025 5라운드 맞대결을 갖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4라운드 경기가 예. 아시아 무대 16강 일정과 맞물리면서 수년이 됐기 때문에 한 라운드를 건너뛰고 경기를 치르겠고요. 광주FC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인데 광주FC가 6위, 김천상무FC가 3위입니다.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두 팀이 순위를 맞바꾸게 되거든요. 예. 정말 이 진검승부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배구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라운드까지만 해도 페퍼축은행 AI 페퍼스가 4위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라운드 들어서 흐름이 좀 주춤했고 최근에 4연패에 빠지면서 결국 탈꼴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 GS칼텍스 서울킥스에 모두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하면서 예. 승점 2점을 추가하긴 했지만 승수는 여전히 10승에 머물러 있고요. 이 5위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최하위인 GS칼텍스 서울킥스가 정말 바짝 추격해 왔고요. 예. 나란히 10승 2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승점이 33점과 32점 1점 차가 되면서 남은 3경기가 정말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두 팀 만나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경기 일정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오후 7시에 안방인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와 맞대결이 있고요. 예.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탈꼴찌가 걸려 있지만 이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구단 상대 승리 도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상대가 흥국생명이거든요. 아.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면 기록도 달성하고 예. 탈꼴찌도 이루기 때문에 절실하게 준비해야겠고요. 또 배구 여제인 김연경 선수가 예. 올 시즌 끝으로 은퇴를 하는데 은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퍼준행도 선수단 유니폼 준비해서 예우를 한다고 하고요. 티켓도 1층, 2층 지정석, 비지정석을 가리지 않고 일찌감치 전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예. 이 3층만 한 700석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경기 관람 희망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예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